동양 무술은 이상해. 김치는 냄새나. 한국식 인사는 오버야. 뉴욕 아이들의 편견 어린 시선들. 하지만 클로에 마르탱은 이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편견을 넘어선 한 소녀의 당당한 도전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하셨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유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뉴욕으로 온 교환학생이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2년 전 서울에서 보낸 시간 때문입니다. 처음 뉴욕의 맨해튼 프랩스쿨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새로웠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복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국 학생들의 모습까지. 입학 첫날,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2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오 마이 갓. 저 프렌치걸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권도 공인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서울에서 2년간 유학하며 국기원에서 정식으로 단증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클로에, 취미가 뭐야?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권도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거든요. 음악 감상이야. 그리고 독서를 좋아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제 가방 안에는 도복이 항상 들어있었거든요. 방과 후면 혼자 체육관 구석에서 품새를 연습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왔거든요. 서울에서 2년간 먹던 음식이 그리웠어요. 어머, 저게 뭐야? 이상한 초밥? 김치 냄새 안 나? 주변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김밥을 먹으려 했지만 브리아나라는 인기 있는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클로에, 너 정말 어디서 온 거야? 프랑스에서도 이런 이상한 음식 먹어? 아니야. 이건 한국 음식이야. 브리아나가 킬킬 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마담 닌자야?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배운 건 싸움이 아니라 인내였거든요. 마음속으로 서울 도장에서 사범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뇌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체육 시간은 더 심했어요. 유연성 테스트를 할 때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부드럽게 몸을 구부릴 수 있었어요. 2년간의 태권도 수련 덕분이었죠. 와, 클로에 완전 고무줄이네. 중국 서커스단 출신이야? 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더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남학생이 말했어요. 클로에, 정말 유연하네. 어디서 배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요. 또 존댓말이 튀어나왔어요. 클로에, 너 정말 이상해. 왜 선생님한테만 존댓말하고 우리한테는 가끔 존댓말하고 가끔 평말하고 그래?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존댓말이 몸에 밴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해?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하교길에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서 도복을 꺼내 만져봤어요. 가슴팍에 새겨진 태극기 배지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 도장의 그 따뜻한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사범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클로에야, 태권도는 마음의 무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꺾을 수 없어.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은 숨어 있어야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가끔 존댓말을 쓰는 모습이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됐거든요. 마담 닌자 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누가 그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를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브리아나가 만든 거였죠. 클로에, 오늘은 무슨 이상한 음식 가져왔어? 점심시간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은 더 심했어요. 제가 불고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브리아나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으악, 김치 프렌치걸이 또 이상한 냄새 풍기는 거 가져왔어. 다른 아이들도 킬킬거리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려 했죠. 그런데 브리아나가 갑자기 제 도시락을 확 밀어버렸어요. 불고기와 밥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어요. 어머, 미안해. 실수야, 실수. 브리아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어요. 한 톨 한 톨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클로에, 왜 그걸 주워? 더러워진 건데? 옆에 있던 케이틀린이라는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봤어요. 음식은 소중한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또 존댓말이 튀어나왔어요. 케이틀린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독특하다. 그날 체육 시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체조 시간이었는데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높이 뛸 수 있었어요. 태권도에서 배운 발차기 덕분이었죠. 와, 클로에 진짜 높이 뛰네?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어? 처음에는 감탄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디서 배운 거야? 중국 서커스? 아니면 닌자 학교? 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체조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아서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클로에, 운동신경이 정말 좋네. 혹시 무슨 운동 해봤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권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요. 체조부에 들어와 볼 생각 없어? 실력이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체육관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조용히 품새를 연습했어요. 태극 1장부터 시작해서 태극 8장까지.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서울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케이틀린이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그거 뭐야? 춤? 아니야. 그냥 스트레칭이야. 케이틀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스트레칭 치고는 너무 멋있던데. 어디서 배운 거야? 저는 또 망설였어요. 하지만 케이틀린의 눈빛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잠깐 배운 거야. 한국? 너 한국에서 살았어? 응. 2년 동안. 케이틀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그럼 한국말도 할 줄 알아? 조금. 대박. 그래서 가끔 이상하게 말하는 거구나. 존댓말 같은 거?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습관이야.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멋있는데. 케이틀린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처음으로 제 모습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받은 시선들과 조롱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배운 인내심이 정말 충분할까요? 도복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사범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클로에야, 무도인은 남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란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은 참아야 해요.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학교에서의 조롱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같은 별명으로 불리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서 서울에 있는 사범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범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클로에야, 어떻게 지내니? 안녕하세요, 사범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본 사범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마담 닌자라는 별명부터 김치 프렌치걸이라는 조롱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사범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클로에야, 화가 나니? 네. 조금요. 그럼 그 아이들을 혼내주고 싶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사범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클로에야, 태권도를 왜 배웠는지 기억하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맞다. 그런데 누구를 보호하는 거니? 약한 사람들을요. 그럼 너 자신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클로에야, 태권도의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참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도인의 모습이란다. 하지만 사범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참아야 한다. 무도인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더욱 말이야. 사범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사범님,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누군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써도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인내가 내 무기야.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뉴욕에서 한인 도장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집 근처를 검색해보니 퀸즈에 작은 태권도장이 하나 있었어요. 주말에 그 도장을 찾아갔어요. 무진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매트 냄새와 운동복 냄새가 섞인 도장 특유의 그 냄새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어요. 관장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저는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관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외국인인데 인사를 제대로 하네. 태권도 해봤어? 네. 서울에서 2년간 배웠습니다. 김무진 관장님이시죠? 맞는데 어떻게 알았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혹시 연습할 수 있을까요? 김 관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단증은 몇 단이야? 4단입니다. 김 관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4단? 나이에 비해 높은데. 어디서 배웠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용무관에서 배웠습니다. 용무관? 거기 이현우 사범 알아? 네. 제 사범님이세요. 김 관장님이 반갑게 웃으셨어요. 아, 그럼 현우 형 제자구나. 세상 참 좁네. 빨리 도복 갈아입고 와. 도복을 입고 나오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 온 기분이었어요.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국기원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좋아, 품새부터 보자. 김 관장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태극 1장부터 시작했어요.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을 담아서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오, 정말 잘한다. 현우 형이 제대로 가르쳤네. 김 관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클로에야,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표정 보면 알아. 나도 여기 와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거든.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김 관장님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클로에야, 기억해라.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된 무술이야. 네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배웠다는 건 정말 특별한 거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네, 관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참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무도인의 모습이다.
서울에 있는 사범님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게 진짜 태권도 정신이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김 관장님의 도장에 갔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품새를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클로에야, 언제든 힘들면 여기 와. 이곳은 내 고향 같은 곳이니까. 김 관장님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달래줬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이 있다는 걸 아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갔을 때 케이틀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클로에, 너 토요일에 어디 갔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왜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 항상 주말에 뭐 하는지 말 안 하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장에 간다는 말을 해도 될까요? 그냥 운동하러 갔어. 무슨 운동? 케이틀린이 계속 물어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클로에, 솔직히 말해줘.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점심시간이 되자 케이틀린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클로에, 나 어제 너 찾아봤어. 뭐? 인터넷에서. 클로에 마르탱 태권도 이렇게 검색했거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뭔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찾았어. 유튜브에 너 나온 영상. 케이틀린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가 서울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1년 전에 찍힌 거였어요. 이거 너 맞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켰구나 싶었어요. 클로에, 너 진짜 대단한 애였구나.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케이틀린.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 미국에서 사단이면 정말 높은 거잖아. 근데 왜 숨겼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랬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완전 멋있는데? 케이틀린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제가 품새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와,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동작들이네. 이게 진짜 태권도야? 응. 그럼 너 진짜 강한 거네? 브리아나가 괴롭혀도 참고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한국에서 배운 게 인내였어. 무도인은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 케이틀린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박. 완전 영화 같은데? 클로에는 유럽인이지만 태권도만큼은 누구보다 한국인 같아. 그날 밤과 후 케이틀린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클로에,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응. 진짜 멋있어 보여. 그리고 너 혼자 가는 거보다 둘이 가는 게 좋잖아. 주말에 케이틀린과 함께 김 관장님의 도장에 갔어요. 케이틀린이 도장 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진짜 한국 같아. 저게 태극기지?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케이틀린이 말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태극기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클로에, 왜 저렇게 해? 존경의 표시야.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된 무술이니까. 김 관장님이 나오셔서 케이틀린을 보셨어요. 친구 데려왔네. 네, 관장님. 케이틀린이에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 좋아, 좋아. 미국 애들도 태권도에 관심 가져주면 고맙지. 케이틀린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김 관장님이 90도 인사를 보여주셨어요. 케이틀린이 따라했어요. 우와, 이게 한국식 인사구나. 그날 케이틀린은 기본 동작부터 배웠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줬어요. 클로에, 너 정말 잘 가르치네. 나중에 사범해도 되겠어. 김 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케이틀린이 말했어요. 클로에, 이제 알겠어. 왜 내가 항상 그렇게 차분하고 예의 바른지. 태권도 때문이었구나. 응. 그리고 왜 브리아나한테 대들지 않는지도.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앞으로 나도 도와줄게. 브리아나가 또 괴롭히면 내가 막을게. 고마워, 케이틀린. 월요일에 학교에 갔을 때 케이틀린이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클로에가 태권도 진짜 잘해. 사단이래.
진짜? 클로에가? 응. 영상도 봤어. 완전 멋있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조롱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케이틀린과 몇몇 친구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클로에, 태권도에서 그 하얀 옷 입는 거 맞지? 도복이라고 하던데. 응, 맞아. 언제 한번 입고 와서 보여줘.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브리아나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뭐야, 갑자기 왜 클로에 편들어? 그냥 이상한 동양 무술이잖아. 브리아나,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야. 이상한 무술이 아니라고. 케이틀린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집에서 도복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조금씩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케이틀린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동맹이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케이틀린이 제 편을 들어주고 몇몇 아이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반작용이 따르죠. 특히 브리아나는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거나 조롱했는데 이제는 아예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클로에, 어제 태권도 영상 봤어. 어느 날 점심시간 인기 있는 남학생 잭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있더라. 언제 한번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아, 글쎄요. 저는 당황했어요. 잭슨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케이틀린한테 들었는데 너 사단이라며? 대단한데? 주변에 있던 다른 남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클로에, 너 진짜 영화에서처럼 벽 차고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영화고. 그럼 벽돌 깨는 건? 그것도 실제로는. 아이들이 웃으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롱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멀리서 브리아나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클로에, 스트레칭 할 때 그 동작 뭐야? 태권도 동작이야? 응, 기본 준비 운동이야. 가르쳐줘. 몇몇 아이들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동작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브리아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클로에, 요즘 인기 많네. 뭐? 갑자기 남자애들이 관심 보이니까 좋지? 특별한 척하는 거야? 브리아나의 목소리에 독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긴. 뭐야, 이제 마담 닌자에서 태권도 퀸으로 바뀌는 거야? 다른 여학생들이 킬킬거렸어요. 브리아나, 그만해. 케이틀린이 끼어들었어요. 케이틀린, 너도 속지 마. 클로에가 지금 관심 받으려고 쇼하는 거야. 쇼? 클로에는 진짜로 실력이 있어. 실력? 뭐가 실력이야? 이상한 춤추는 게. 브리아나가 비웃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주 금요일 상황이 완전히 터졌어요. 브리아나가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 거였어요. 케이틀린이 급하게 저에게 보여줬어요. 클로에, 이거 봐. 화면을 보니 제가 체육관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이 몰래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마담 닌자 클로에. 혼자서 이상한 춤추기 키읔 진짜 관심 받고 싶은가 보네 해시태그 이상하네 해시태그 관심병. 댓글들도 별로였어요. OMG 뭐 하는 거야 크크크 완전 이상해 왜 혼자서 저러고 있어? 하지만 다행히 좋은 댓글들도 있었어요. 이거 태권도잖아. 멋있는데? 클로에 진짜 잘하네 브리아나 너무하는 거 아냐? 그래도 제 마음은 상했어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 조롱거리가 된 거니까요. 월요일에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아이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업 시간에 브리아나가 더 심한 짓을 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 쓰고 계실 때 브리아나가 작은 종이를 제 책상에 던졌어요.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약물 배워왔대. 그래서 저렇게 높이 뛸 수 있는 거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쉬는 시간에 브리아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클로에가 한국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뭔데? 비밀스러운 약물 사용법. 그래서 저렇게 유연하고 높이 뛸 수 있는 거야. 진짜? 당연하지. 아니면 어떻게 외국인이 동양무술을 그렇게 잘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몇몇 아이들이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브리아나에게 다가갔어요. 브리아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 마담 닌자가 화났네. 뭐, 들켰다고 화내는 거야? 나는 절대 그런 거 한 적 없어. 태권도는 정정당당한 무술이야. 정정당당? 그럼 왜 숨기고 다녔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브리아나가 비웃었어요. 주변 아이들이 저희를 둘러쌌어요. 브리아나, 진짜 그만해. 케이틀린이 제 편을 들려고 했지만 브리아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클로에, 너 진짜 어디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면서 왜 한국 것만 좋아해? 정체성 혼란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사범님과 김 관장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무도인은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도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정말로 끝까지 참는 게 맞는 걸까요? 11월 둘째 주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를 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각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클로에, 너도 참가해야지. 프랑스 소개하면 되잖아. 케이틀린이 말했어요. 글쎄. 사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제가 요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인터내셔널 데이 당일이 됐어요. 체육관에 각국 부스가 설치됐어요.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일본.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이름이 참가자 명단에 없는 거였어요. 선생님,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담당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클로에, 신청서 제출했어? 네, 일주일 전에 냈는데요. 잠깐만. 선생님이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클로에. 서류가 없어졌나 봐.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서. 저는 실망했어요. 분명히 신청서를 냈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케이틀린이 화를 냈어요. 이상해요, 선생님. 클로에가 분명히 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행사는 시작됐고 저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각국 학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가 발표를 했어요. 음식, 음악, 전통 의상 등을 소개했어요. 모두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국 부스는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 한국 학생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저는 프랑스 학생이지만 한국에서 2년을 살았으니까. 복잡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싶어졌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무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무리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저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잠깐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마르탱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오늘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서 발표를 못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선생님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2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된 무술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무예예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프랑스 사람이 한국 것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시죠. 브리아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브리아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화에는 국경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은 어디서 왔든 배울 가치가 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다음 계속했어요.
태권도는 국적이 아닌 정신으로 기억되어야 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태권도예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태권도 품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체육관 가운데로 나갔어요. 조용히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태극 1장을 시작했어요.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을 담았어요. 막기, 지르기, 차기가 부드럽게 연결됐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으면서도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동작들이었어요. 태극 2장, 3장으로 이어졌어요. 체육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움직임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바른 자세로 서서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명, 두 명씩 일어나더니 결국 모든 학생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케이틀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잭슨도 엄지를 치켜세우며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브리아나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지만요. 와, 클로에. 정말 멋있었어. 완전 영화 같았어. 진짜 태권도구나.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뿌듯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클로에,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우리 학교에 이런 재능 있는 학생이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상한 애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클로에. 오늘도 연습해? 클로에, 언제 또 태권도 보여줄 거야?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인터내셔널 데이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브리아나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클로에, 너 관심 받으니까 기분 좋지? 하지만 결국 넌 이상한 애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악의적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사물함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브리아나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클로에, 요즘 인기 많이 생겼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책을 정리했어요. 무시해? 태권도 소녀가 되니까 대단해진 거야? 브리아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브리아나, 그냥 가자. 옆에 있던 친구가 말렸지만 브리아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진짜 정체가 뭐야? 프랑스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어디서든 관심받고 싶은 관심병 환자야? 저는 가방을 메고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브리아나가 제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야, 무시하지 마. 갑자기 힘을 줘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가방이 찢어졌어요.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 미안. 또 실수했네. 브리아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책들을 주우려 했어요. 그런데 브리아나가 발로 책을 밀어버렸어요. 또 실수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브리아나를 지지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브리아나, 그만해. 케이틀린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케이틀린, 내가 왜 끼어들어? 클로에랑 내 문제야. 문제? 이게 무슨 문제야?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계속 책을 주웠어요. 참아야 해요. 무도인은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클로에, 왜 아무 말도 안 해? 화 안 나? 브리아나가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너 태권도 배웠으니까 참는 거구나. 무슨 정신수양 어쩌고 저쩌고.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야,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브리아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어요. 주변 아이들이 하고 놀랐어요. 브리아나, 뭐 하는 거야? 케이틀린이 소리쳤어요. 아, 미안. 또 실수했네. 브리아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태권도 고수인데 왜 맞고만 있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한 번이었으니까요. 클로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브리아나가 다시 제 뺨을 때렸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요. 브리아나, 그만해. 잭슨까지 나타나서 말렸어요. 잭슨, 넌 빠져. 이건 우리 문제야. 브리아나가 세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제 뺨을 향해서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올렸어요. 브리아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아파. 브리아나가 소리쳤어요. 두 번은 맞았어. 세 번째는 안 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놓아. 아프다고. 브리아나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제 소나기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폭력은 여기서 끝이야. 저는 브리아나의 손목을 놓아줬어요. 브리아나가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브리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브리아나, 나는 지금까지 참았어. 하지만 계속 참을 수는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태권도를 배운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저희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보호했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맞을 이유는 없거든. 브리아나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브리아나, 나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 그냥 멈춘 것뿐이야. 이게 진짜 태권도야. 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클로에, 케이틀린이 따라왔어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거든요. 싸움이 아니라 보호로서 말이에요. 그날 밤 김 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관장님, 오늘 제가 태권도를 썼어요. 싸웠니? 아니요. 막았어요.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요. 잘했다, 클로에야. 그게 진짜 무도야. 공격이 아닌 방어, 그리고 자제력. 사범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힘을 쓰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중요했어요. 브리아나와의 일이 있은 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클로에, 어제 정말 멋있었어. 브리아나가 너무 심했는데 네가 딱 선을 그어주니까 시원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손목을 잡을 수 있어? 아이들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습이야.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 브리아나는 그 이후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피해갔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클로에, 좋은 소식이 있어. 네. 뉴욕시 교육청에서 국제 유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대표로 너를 추천하고 싶어 한다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각 학교의 우수한 국제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예요. 지난번 인터내셔널 데이 발표가 화제가 됐어.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특히 태권도 시범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 참가할 거지? 네, 물론이에요.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2주 후 링컨 센터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뉴욕 전역의 국제 학생들이 모였어요. 정말 큰 무대였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클로에, 긴장돼? 케이틀린이 응원하러 와줬어요. 조금. 아니, 많이.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무대에 올라가니 수백 명의 관객이 보였어요. 조명이 눈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마르탱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2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관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태권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다음 계속했어요. 태권도는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이기는 힘을 말이에요. 그리고 태권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고려까지 품새를 선보였어요. 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동작들이었어요. 점프킥, 회전 동작까지 포함된 고난도 품새였어요. 관객들이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뉴욕 전체에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알린 거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뉴욕 교육청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클로에,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혹시 뉴욕시 공식 홍보 영상에 출연할 의향이 있니? 정말요? 뉴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클로에가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해. 며칠 후 촬영이 시작됐어요. 맨해튼의 여러 장소에서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다리, 타임스퀘어까지. 촬영 중에 깜짝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이현우 사범님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클로에야, 뉴욕에서 태권도를 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화면 속 사범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너는 이제 진정한 태권도인이 됐어.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의 정신을 전파하는 문화 전사 말이야. 사범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클로에야, 너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내 마음속의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영상이 완성되어 공개됐을 때 반응이 엄청났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뉴욕의 매력이지. 태권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클로에, 정말 멋있어. 학교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학교의 자랑이 된 거였어요. 클로에, TV에서 봤어. 진짜 유명해졌네. 우리 학교 학생이 뉴욕시 홍보 영상에 나오다니.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심지어 브리아나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로에, 축하해.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브리아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방에서 도복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제 영혼의 무도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뉴욕에서 꽃피웠어요. 태권도는 정말 국경이 없는 문화였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은 어디서든 통하는 보편적 가치였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이 도시도 제 고향이 됐어요. 서울과 파리, 그리고 뉴욕을 잇는 태권도 소녀로서 말이에요. 제 마지막 한국어 한마디가 영상에 담겼어요. 나는 프랑스인이지만 내 영혼의 무도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저를 태권소녀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클로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클로에에게 응원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